안녕하세요. 자, 탐정사. 이 시간에는 미아 찾기입니다. 자, 미아. 이것도 물론 개인 의뢰자 개인이죠. 과거에는 이 미아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낳다 보니까 어떤 뭐 놀이공원이나 또 어떤 친척 집에 갔다든지 라고 해가지고 엄마 손을 놓쳤다. 또는 가족을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 많아요. 물론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미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미아가 되게 되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타임을 골든 타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미아 찾기의 특수성과 조사 방법을 학습하는 것. 이것도 탐정사들에게 개인적인 의뢰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탐정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밖에 뭐 어떤 벽보에 본다든지 공식적인 게시판에 보면은 미아 찾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의뢰자가 탐정사에게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의 중요성. 그 말은 골든타임이란 건 뭡니까? 그 미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짧은 시간, 잃어버리고 나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 시간 골든타임.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들 그 뭐 뇌출혈이랄지 뇌졸중 그래가지고 119를 불렀을 때 그 골든타임이랑 있잖아요. 최소한 뭐 몇 시, 1시간 전이랄지. 우리 여러분들 뭐 그 대기업 재벌 같은 경우도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골든타임 확보. 초기 대응이 발견 확률의 결정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발견하냐. 근데 그 점점 그 시간을 놓쳐서 길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찾기 어려워요. 가족의 고통 경감, 적극적 조사로 희망과 안정감 제공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 그 형제, 가족이 겪는 고통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빨리 골든타임에 찾아내야 된다. 공권력 한계 보완.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형사사건에 뭐 여러 가지 살인, 폭력, 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많은데 미아 찾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미아 찾기는 일종의 공권력의 사각지대다.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누가 보완한다? 탐정사가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자, 사회적 안정망. 아동 보호와 사회 안정 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미아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한 공권력만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자. 우선 경찰 우선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한 거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이 119 신고 후 공식적 수색 요청이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할 것이 112에 신고해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의 고유 권한인데 일단 실종 경보, 또 전국적 협조, 강제 수사권까지 동원해서, 물론 이건 경찰의 고유한 권한이다, 공권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탐정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탐정사에게 의뢰했을 때 역시 이제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탐정사가 보충해야 된다. 개체제가 아닙니다. 이제 항상 말한다면 탐정사는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입니다. 거기서 공조를 해야 되니까. 탐정의 보완 역할, 유연한 움직임, 전문적 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역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공권력과 같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 체계, 중복조사 방지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체계적인 실종 아동 정보를 파악.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아이를 5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5년 됐으니까 그때 5살이다. 5년 전에. 그럼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10살이잖아요. 그럼 10살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것을 AI에 집어넣어서 그 성장 과정까지 해보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미아가 됐을 때, 그때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종 아동 상세 정보, 인적 사항, 신체 특징, 착의라는 것은 옷을 어떻게 입었냐, 그다음에 소지품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아주 디테일하게 실종 아동의 상세 정보, 또 실종 당시 정보, 그때 마지막 목격 시간, 장소,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목격 시간, 장소, 어디에서, 어느 놀이공원에서, 또 어느 역에서, 또 어느 곳에서, 그러겠죠. 또 동행자는 누구였냐, 엄마냐, 아빠냐, 또는 가족 누구냐, 또 그때 상황은 어떠했는가라는 것. 성격 및 행동 특성. 자, 그 잃어버린 아이, 미아의 성격이 어떠하냐,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특정 장소를 선호한다. 어디를 좋아하냐, 놀이공원을 좋아하냐, 어디를 좋아하냐, 뭐 슈퍼를 좋아하냐, 이런 내용들. 또 사람 반응들. 가족 환경 분석, 가족 관계, 갈등 유무, 과거, 가출 이력. 이건 뭐냐면은 그 아이가 애가 가족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가족 중에 뭐 아빠하고 트러블, 엄마하고 트러블, 형제와 트러블, 갈등 유무니까. 또 항상 그렇잖아요. 가출 해본 사람은 또 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 가출 이력. 특히 여러분들 지금은 결국 6월로 발견됐습니다만은 한때 우리 굉장히 시선을 끌었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몇 명이서 결국은 못 찾고 다음에 이제 6월로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런 체계적인 아동 실종.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초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종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밀 조사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 실종 장소 정밀 조사.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미아가 됐을 때 지형이 어떠했냐. 그 지방의 그 형태, 지물,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거기에 어떤 건물이랄지 그리고 특징, 뭐 나무랄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어떤 거 있었냐, 또 그 실종 장소에 CCTV가 있었냐 없었냐 라는 걸 통해서 현장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또 그 아이의 이제 이동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 추적,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탐문을 통한 이동 방향 파악.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 도처에 모든 장소에 CCTV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상을 확보해서 아이가 어디로 가는가, 이동 경로. 또 주변 탐문. 그 주변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실종 현장에 있었던 주민, 또 상인, 통행인 대상 목격 정보 수집 및 분석 필요하죠. 또 이것도. 또 유사 장소 조사, 과거 가출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가출하면 또 하더라. 그럼 과거에 가출했는데 그 가출한 장소가 어디였냐? 평소 즐겨 찾던 곳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를 좋아하냐? 예를 들면 놀이공원을 좋아했다. 놀이공원 중에서도 수영장을 좋아했다. 뭘 좋아했다? 저도 즐겨 찾던 것. 이런 특히 모든 미아들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실종 현장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찾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중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대중의 힘이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스미디어, 특히 방송, 신문, 아예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 중요한 정거장에서 또 아이를 잃어버린 그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한다. 가장 대중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언론 보도를 통한 대중 관심을 유도한다. 필요합니다. 유관 기관 협력, 실종 아동 찾기 협회 등 관련 단체 연계. 실제 이제 실종 아동 찾기 협회. 왜냐면은 이 실종 아이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그 관계인들 중심으로 해서 실종 아동 찾기 협회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협회가 거기를 통해서 또 아이를 어떻게 해서 찾아보려고 할 것이고, 온라인 제보 채널, SNS, 커뮤니티 활용한 정보 확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방법이 전단지입니다. 실종 전단지 제작. 실제 어떤 부모들은 저 보면은 수십 년간 이 실종 아이의 전단지를 제작해서 뿌리고 있는 경우, 뭐 터미널이랄지 서울역이랄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최신 사진.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습에서 지금 만약에 5년, 10년이 흘렀다. 지금 어떨까? 모르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기술들,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서 최신 사진 만들어냅니다. 특징, 연락처를 명시한다든지. 자, 이렇게 대중의 힘을 활용한 정보 수집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실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접근. 자, 실종이 됐을지라도 실종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는 자발적 가출. 특히 이제 자발적 가출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나죠. 뭐 부모에게 반항한다든지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싫어서 나온다든지. 자발적 가출입니다. 심리적 동기, 목적지 추정.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또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친구 관계 조사를 통한 청소년의 위치 파악과 안전한 귀가 지원. 근데 자발적 가출은 대부분의 반항기, 청소년기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와 관계돼서 동기랄지 또 어디로 갔을 목적지 어디로 갔을 것이다. 어떤 친구와 같이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 범죄 연루. 아무래도 이제 범죄에 가담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당연히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죠. 어떤 맥락에서 미아보다는 자발적인 도피입니다, 이건. 수상한 인물, 차량, 특이 상황에 중점을 둔 조사로 신속한 범죄 연루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자. 이런 경우도 많겠죠. 범죄 연루에 의심된 그런 도피. 세 번째는 사고 가능성. 위험 지역 혹은 또 어떤 물가, 대부분 이제 물놀이랄지 또는 공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수색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자. 물론 사고 가능성에 의해서 아이가 미아됐다, 잃어버렸다. 이제 물론 그러면 사고 가능성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 아까 말한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도 개구리 잡으러 갔는데 나중에 이 두개골이 발견됐는데 아주 예리한 부분으로 찔려 있더라.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 사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도움 필요하다. 장애, 질병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색 및 구조 전략 수립과 실행. 특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장애나 질병 같은 경우는 지체 장애 또는 뭐 정신병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 어떤 미약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부모랄지 자기 집 자체를 못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것. 다음에 아동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 이것도 또 필요합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합니다만 탐정사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탐정사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지 이 사람의 뭐 공권력처럼 뭐 경찰이나 검찰처럼 강제 수사력, 강제 조사 못합니다. 거기에 맞춰야 돼. 임의 협조, 공개 정보만 활용 가능하다. 그렇죠. 역시 또 개인 정보 보호를 준수한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제가 말했습니다. 아동 및 관련인 정보 보호.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이, 그 미약, 아동 안전이 최우선이다. 우리가 지금 미아를 찾는데 아이를 찾는데 당연히 최우선이죠.
발견 시 전문가 우선 일라. 왜 그럴까요? 발견 시 전문가. 그 아이가 그 미아가 된 그 기간 동안 다른 환경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그 아이의 상태를 우선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떠한가? 그렇기 때문에 발견 시 전문가의 우선 연락을 취하자. 그다음에 가족 감정별 희망 고치와 현실적 관계 균형.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아가 됐는데 항상 찾을 수 있다. 분명히 제가 찾아주겠습니다. 제가 탐정사에 직을 걸고 찾아주겠습니다. 나는 자칫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그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미아들,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찾았습니다. 이제 발견했어요. 발견 후 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적 케어 해야 되겠죠? 아동 심리 상태 파악. 제가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선 아이를 찾아냈지만 근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가 가족과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 어떤 유대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거기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 또 스트레스 반응 관찰 필요하죠. 당연히. 지금 현재 아동이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 가족 관계 회복. 아까 말했던 5년, 10년간 가족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 자기 형제들 모르겠죠, 제대로. 특히 유아기 때, 어릴 때 잃어버린 아동들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 원인 해결, 재발 방지 방안 필요하죠. 또 전문가와 연계, 그 전문가 연계해서 심리하고, 그때 심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부모의 관계, 가족과 관계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아동 심리 상담사, 사회복지사 협력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아이를 발견한 후에 이런 케어가 필요하다. 사후 모니터링, 안정적 적응 과정을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가 제대로 돈도가 형성되게끔 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동, 미아를 발견한 후에도 이렇게 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적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효과적인 미아 찾기와 예방책. 물론 사전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신속한 초기 대응. 아까 뭐라 했어요? 그걸 이름하여 골든타임이라고 했지. 골든타임 내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빨리 찾아내야 되겠지.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5년 되고 10년 되게 되면 더욱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초기 대응, 골든타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또 과학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단서 확보.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 미아됐을 때 단서, 그 당시 그 단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서 그 말입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인도적 접근의 결합, 기술적 조사와 심리적 지원 병행 필요합니다. 이게 기술적 조사라는 것은 앞서 말한 체계적이다, 과학적이다 다 포함된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기술적 조사와 심리적 지원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까 말한 관련 기관이라는 건 대표로 공권력,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탐정협회, 아이들 미아 찾기 협회 이거 필요하죠. 그런 민간 협력. 근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 필요하죠. 역시 이제 미아 찾기라는 부분은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의뢰자가 아이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 미아를 찾기 위한 미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조사 방법도 이 체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탐정사가 이런 개인 의뢰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나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찾아내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미아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미아가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아이를 1-2 명밖에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이 하나인데 미아가 됐다면 자식이 없잖아요. 네, 이런 맥락에서라도 이 탐정사가 미아를 찾는 이런 역할, 또 의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아 찾기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